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자,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요. 글로벌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진 한 주였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07%의 다소 적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0.1%, 그리고 S&P 0.0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PMI 지표가 개선된 것이 좀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였고요. 우리가 우려했었던 은행주들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실적 호조를 나타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돼서 시장 자체를 조금은 끌어올리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역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모두 다 상승을 해서요. 현재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좋았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살짝의 조정세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큰 조정세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7,400달러 선입니다. 자, 지난 주만 해도 이 3만 달러 선 위쪽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2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더리움 그래도 1,800달러 선으로 조금은 올라와 줬고요. 현재는 1,8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리플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0.46%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도 0.3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시총 하위로 조금 물러났고요. 헥스코인 역시도 시총 하위로 물러났습니다. 역시나 솔라나 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이슈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CEO가 SEC를 만났습니다.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만났다라고 직접 기재를 했는데요. 자, 그가 게시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SEC 관계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만 본다면 굉장히 또 사이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자, SEC와의 만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금융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기술에 뒤처질 이유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EU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한 미카라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비판은 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SEC가 협업을 한다면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괜찮은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게리 겐슬러가 현재는 청문회를 통해서 또 그의 입지가 조금은 위축된 만큼 관련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사진에서 게리 겐슬러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리라화가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리라화는 터키와의 통화입니다.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리라화 2021년 12월 달까지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급락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터키의 통화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터키의 대통령은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크게 절하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터키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본인의 통화를 달러로 바꾸기 바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암호화폐가 더 낫다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터키의 국민들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터키는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 때 금리를 내리는 역주행 금융 정책을 펼쳤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요, 이 바자르에 있는 상점이 비트코인과 테더를 받는 그러한 트위터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내에서는 테더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빛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텔레그램이 비트코인 매매 거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그래도 우리 암호화폐에 굉장히 또 우호적인 하나의 기업이죠. 이 메신저로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이요, 개인 간의 거래,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핀볼드가 이러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공지에 따르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금을 할 수 있고 P2P 거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텔레그램 사용을 해보신다면은 골뱅이 그리고 월렛이라고 쓴다면은 챗봇과 대화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챗봇 형태로 이러한 지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말을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